어머니의 여정. 아마도 이 세상에서 모성애보다 더 신성하고 깊은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으며 그저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 품는 사랑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생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신 씨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결코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힘든 나날을 보내며 성장했고 남편을 일찍 여인 후에는 혼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낡은 재봉틀 옆에서 하얗게 밤을 새우며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웠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만의 이루지 못한 꿈까지도.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여정은 단순한 희생의 나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라보며 느끼는 소소한 행복,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그들이 인생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 찾아왔을 때 병마는 그녀의 기억을 하나둘씩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꼈고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았을까? 나는 너무 자식만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나 자신을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것은 단순히 한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성애의 이야기이며 희생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지만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첫날들, 그의 겨울, 서울의 날씨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병원의 작은 방 안에서는 신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진통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분만실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 씨는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이가 곧 태어난다. 10달 동안의 임신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배 위에 손을 올리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그 순간부터 그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하나하나 잠자는 자세까지도 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동을 처음 느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기의 강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심한 입덧에 시달렸고 밤이면 허리가 쑤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평생 책임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 씨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을 때 신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작은 아기의 여린 피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기는 너무도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혹여나 손을 대기라도 하면 다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꿈틀거리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안녕, 엄마의 작은 천사야.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끝없는 사랑뿐이었습니다.
아기가 그녀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자 신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널 지켜주고 사랑해 줄 거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첫 아이를 키우는 날들은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신씨는 아기를 안는 법을 배우고 밤새 아기의 울음을 달래며 작은 재채기 하나에도 걱정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아기가 곤히 잠든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육아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이가 첫걸음을 떼다가 넘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우는 사람이자 너의 평생 동반자이고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야. 세월이 흐르며 작은 아이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아이가 힘든 시간을 겪을 때면 조용히 품에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엄마로서의 삶은 기쁨과 도전이 공존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씨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엄마가 된다는 것은 가장 성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사랑과 최선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엄마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해. 왜냐하면 모성이란 그런 것이니까. 조건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신씨의 어머니로서의 여정.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신씨의 삶은 결코 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배운 인생의 교훈. 신씨는 해방 이전의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알뜰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녀는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았고 오직 노력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높은 교육을 받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쟁과 가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책임이 그녀를 또래 소녀들보다 일찍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결혼과 새로운 시작, 그녀의 인생은 결혼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정을 위해 정성을 다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비극,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잃은 것이 아니라 삶의 유일한 버팀목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남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를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고된 나날들, 남편을 잃은 후 신씨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재산도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재봉틀 가게에서 일했고 밤에는 가내 수공업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다 보면 손이 부어올랐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는 아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오직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은 또래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없는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하는 학부모 행사에서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아버지들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계셔. 그리고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들에게 기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가르친 삶의 가치, 신씨는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노력해야 해. 그녀는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값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하지도 바로 사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하면 사줄게. 처음에는 아이가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한 달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보람찬 삶. 그녀의 헌신 덕분에 아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녀를 실망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아들이 힘들어할 때는 가만히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녀는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소망은 아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승진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엄마 덕분이야. 이제 엄마는 편히 쉬면서 내가 보살펴 드릴게.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그녀의 인생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잘 자란 것만으로도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결론,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다. 신씨의 삶은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힘든 시간을 견디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어머니의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랑은 조건 없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에서 안정으로 남편을 잃고 난 뒤 몇 년 동안 신씨의 삶은 끝없는 싸움과 같았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우며 변화무쌍한 서울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녀에게는 어떤 도움도 자본도 학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오직 두 손과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습니다. 힘겨운 나날들,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해야 했고 눈은 늘 바늘 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바늘이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 그녀는 이웃들의 빨래를 맡아 세탁하는 일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를 재운 후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옷을 빨았습니다. 손이 저리고 온몸이 피곤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날 그녀에게 남은 돈은 겨우 채소와 두부를 살 정도뿐이었습니다. 아이의 기대의 어린 눈빛을 보면서 그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받은 약간의 돈과 함께 가게에서 얻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오랜만에 고기가 들어간 국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오직 아들의 미래였습니다. 운명을 바꾸기 위한 결심. 그러나 신씨는 알았습니다. 단순히 몸으로 버티며 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옷은 인기 있었지만 고객들은 종종 맞춤 수선을 원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직접 작은 재봉틀 가게를 열어 옷을 수선하면 어떨까? 하지만 문제는 자본이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꼬박 2년 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길가에 조그만 공간을 빌려 낡은 재봉틀 한 대를 놓았습니다. 그렇게 신씨의 첫 번째 재봉 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의 첫걸음, 초기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기성복을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작은 가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바느질을 정성껏 했고 작은 수선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찾아오면 그녀는 최선을 다해 맞춤 수선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점점 그녀의 실력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목에 있는 재봉틀 가게 아줌마, 솜씨가 정말 좋아. 이런 말들이 퍼지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갔고 그녀의 가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사업 확장과 안정적인 삶. 시간이 지나면서 신씨는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수선뿐만 아니라 맞춤 제작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자 그녀는 더 큰 가게를 얻어 본격적인 재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꼬박 세우고 수없이 손가락이 찔리고 무수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겼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해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 수십 년의 고된 노동 끝에 신씨는 결국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내일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장 기뻤던 것은 아들이 무사히 성장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는 쉬셔야 해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녀의 삶은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행복한 미래를 갖는 것. 이제 그녀는 그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결론 포기하지 않는다면 운명은 바뀐다. 신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모성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이야기, 노력과 인내로 운명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의 사랑과 강한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노년의 시간, 힘들었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신씨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족과 함께 평온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작은 집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신씨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들을 돌보며 이어지는 사랑. 매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이며 마당에 앉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직접 아침을 준비하며 가족을 챙겼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었고 며느리도 가정을 돌볼 수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뛰놀 때마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이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웃는 아이들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그녀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녀는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손자, 고맙구나. 그녀에게 가족은 언제나 삶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노년의 도전.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던 손이 이제는 작은 잔을 들기에도 떨렸고 또렷하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은 몸이 아니라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헷갈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중요한 것들까지 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이야기 도중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손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말을 안 해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점점 과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아들은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증상이 보입니다. 순간 그녀는 멍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녀가 두려워하던 병, 기억을 하나둘씩 앗아가고 결국엔 가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병.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을, 손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가족들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더욱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는 식사를 챙기며 그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손자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달려와 안겼고 매일 그녀와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엄마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겠니?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날 잊어도 저는 절대 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다. 신씨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세세한 기억들이 흐릿해져 가더라도 가족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녀는 기억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손자들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고 며느리가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고 아들이 그녀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할 때 그 순간들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곁에 있는 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론, 사랑은 영원하다. 신씨의 삶은 험난했지만 결국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겠지만 사랑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사라져도 가족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망각의 날들. 노년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신씨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이 서서히 그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망각의 시작.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오랜 이웃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으며 방금 전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차려놓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손이 떨렸고 차가워진 죽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또 어느 날 시장에 나가 장을 보려 했지만 막상 도착하고 나니 무엇을 사야 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왔지? 길 한복판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순간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손자가 밝은 얼굴로 달려와 그녀를 꼭 껴안았을 때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지? 머릿속에서 이름을 찾으려 했지만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안 안아줘요? 그 순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녀는 혼자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까봐. 점점 어려워지는 일상. 병이 깊어질수록 일상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잊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옷을 입는 방법을 잊어버리거나 머리를 묶는 법조차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이웃이 그녀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그날 이후 가족들은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요리를 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들은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고 싶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병은 점점 더 깊어졌고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그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기분, 병이 그녀의 기억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유대감마저 앗아갔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지만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잊어도 나는 절대 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이 순간조차 오래 기억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점점 사라지는 기억, 그 후로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고 손자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자신의 과거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젊은 여인이 웃고 있고 한 남자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작은 아이가 그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들을 전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조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억보다 강한 것, 그러나 그녀가 모든 것을 잊어가도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돌보았고 며느리는 따뜻한 식사를 챙겼으며 손자는 변함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를 기억해줘서.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는 절대 엄마를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기억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도 그녀는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론,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신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이름조차 잊혀져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기억했고, 손자는 그녀를 사랑했고, 가족은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이 희미해져도 사랑은 남는다. 남아있는 기억들. 신씨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노을빛이 비쳐 들어왔고 작은 나무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사진을 넘기며 흐릿한 눈으로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비록 모든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진 속 온기만큼은 여전히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 담긴 사진들. 첫 번째 사진 속에는 어린아들이 있었다. 막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네가 이 세상을 알기도 전에 이미 널 사랑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널 사랑할 거야.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 요즘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곁에 있어 주었지만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뭔가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엄마에게 노트와 펜을 가져다 줄래?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신씨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치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가 이 글을 쓸 때,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엄마가 널 기억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라. 엄마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엄마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자라는 순간순간을 보며 엄마는 늘 자랑스러웠단다. 엄마는 너를 위해 살아왔고 만약 다시 태어나도 또다시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러니 제발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란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글을 마쳤다. 이 노트가 언젠가 아들에게 엄마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곁에서 느낀 행복,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병은 점점 깊어졌다.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이름조차도 흐릿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그는 좋은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엄마는 잘해왔을까?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남은 생에서 찾은 평온함, 신씨는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한때 죽음을 두려워했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웠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손주의 따뜻한 포옹,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변함없는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석양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알겠구나. 평온함이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것이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남긴 사랑. 신씨의 삶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끝없는 모성애와 희생, 그리고 가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온 인생을 아들에게 바쳤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을 남겼다. 비록 그녀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남긴 노트를 펼칠 아들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 그것이 신씨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엄마가 남기고 싶은 말. 어느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신씨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는 것을.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 신씨도 한때 꿈 많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젊은 날의 시간은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돌보는 날들로 흘러갔고 밥 한 끼를 위해 온종일 일해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예쁜 옷을 사 입지 않았고 단 하루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였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다. 아들이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제 몫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묻고 싶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잊고 살지는 않았을까? 엄마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깨달음.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는 이제야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엄마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다. 어쩌면 조금은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조금 더 자신을 아끼고 조금 더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었더라면 그녀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바랐다. 모든 엄마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이 엄마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자신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과 마주 앉아 말했다. 아들아, 엄마가 내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아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아빠가 된다면 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엄마. 신씨는 미소를 짓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내 자신도 잊지 마라. 엄마는 평생 너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엄마 자신을 너무 소홀히 한 것 같구나. 네가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먼저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마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다. 그 순간 아들은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바랐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삶의 끝자락에서 신씨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희생만이 엄마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살되 자신을 위한 삶도 소중히 여겨라.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엄마도 한 사람이다. 신씨의 삶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깨달음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고 그 사실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바랐다. 다른 엄마들은 자신을 잊지 않기를,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큼 자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신씨의 인생 마이너스 사랑, 희생, 그리고 소중한 깨달음. 신씨의 삶은 긴 여정이었다. 그것은 사랑의 여정이었고 희생의 여정이었으며 삶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여정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굳어진 손, 아이를 걱정하며 뜬 눈으로 지새운 밤.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성장했고 성공했으며 자신의 가정을 꾸렸다. 이제야 그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했지만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그녀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나갔다. 그녀는 점점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잊어갔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흐려져 갔다.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단 하나, 시간도 병도 빼앗아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다. 사랑은 기억을 초월한다. 신씨는 아들의 이름을 잊었지만 그녀의 손을 잡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손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작은 팔로 자신을 꼭 끌어안는 순간 그 익숙한 감촉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흐릿해졌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는 사랑했고 나는 사랑받았다. 삶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그녀는 후회나 아쉬움보다 평온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으며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다.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 와서 보니 엄마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랬구나. 그러니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되 너 자신도 소중히 여겨라.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엄마의 삶은 희생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랑도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 씨가 있다. 자녀를 위해 꿈을 포기한 엄마들,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엄마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잊어버린 엄마들. 그녀는 말하고 싶었다. 아이를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세요. 가족을 위해 살지만 자신의 행복도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바랐다. 모든 엄마들이 자신을 잊지 않기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기억은 흐려지고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가 베풀었던 사랑은 아들의 마음속에 남았고 손자에게 전해졌으며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그녀가 남긴 사랑은 기억이 아닌 감정과 존재로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